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룰루 밀러의 화제작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책인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YG가 페이스북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거든요. 일단 그 지난 시간 말미에 예고했듯이 이 책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좀 특이한 건가, 왜 주목을 받는지 그 전후 맥락이 있다. 그 맥락을 일단 좀 소개를 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일단은 저는 그래도 그 과학계 인사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는 게 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보통 독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책을 펼치자마자 몇 가지 정보들이 눈에 더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을 딱 보자마자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죠. 원래 아는 사람이라는 네, 거죠. 원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유명한 사람인데요. 일단은 그 좀 긍정적인 쪽에 유명한 것으로는 그 실리콘밸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스탠퍼드 대학교잖아요. 그렇죠.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남긴 그 미국의 분류학, 특히 어류의 분류학의 토대를 닦은 유명한 생물학자인 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대표적인 우생학을 신봉했던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서 미국의 과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과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그 미국을 뒤흔들었던 우생학의 가장 앞장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이 양극단의 모습이 있고, 지금은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 굉장히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악명을 떨치게 된 거죠. 그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사도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2018년에 미국에서도 훨씬 화제가 되었고 한국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왜 보도가 되었냐면 실리콘밸리의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이름을 딴 중학교 이름을 바꿔달라. 왜냐하면 저런 그 우생학 신봉자, 우생학의 지도자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혹은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이름이 된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무슨 서명을 해가지고 서명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뭐 지역 교육위원회 이런 데다가 뭐 항의 서한도 보내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명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우리나라로도 전달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미국에 지금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서 이제 거기에서도 빌런으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2020년에 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항들을 이 룰루 밀러라고 하는 작가가 당연히 다 알았을 텐데 책의 첫 부분에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막 이렇게 축혀 세우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 저자가 뭘 어쩌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한 거죠. 우생학 신봉자야? 뭐 이런. 아니 이거 지금 우생학 신봉자여가지고 지금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거나. 데이비드 조던, 스타 조던 구하기. 아니 그래서 뭘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 했는데 딱 이제 또 읽다 보니까 저는 딱 간파가 되더라고요. 이게 자기 재능을 숨기지 못한다고. 그 미국에서는 이 룰루 밀러는 굉장히 유명한 그 약간 과학 작품의 구성 작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이렇게 요리해서 뭔가 자기가 말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지금 달성하려고
그 신선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그 이게 중학교 이름 바꾼 얘기만 했지만 음. 사실은 그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건물 이름도 바꾸고 네. 뭐 동상도 철거하고 뭐 음. 이런 거를 저도 옛날에 음.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그게 조던인 줄 그- 모르고 나는 읽었지. 네, 그리고 그게 맨 나중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맞아요. 사실들이 또 연대기순으로 짧게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팩트들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런 사전 정보 없이 보게 되면 근데 그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 위에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충격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일어났던 일을 바탕으로 약간 소설적으로 에세이를 쓴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펼치는 독자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어쩌면 저랑 비슷한 약간의 그런 반발심 같은 걸 가지고 읽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룰루밀로 이호저가 데이비드를 찬양한다고 이러면서 높이 높이 뛰어 올렸다가 처박기 위해서 네. 밑밥을 까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여기서부터 딱 그 저자의 이 의도를 간파했던 부분이 중간에 이 과학자 조던이 어떻게 훌륭한 분류학자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성장기를 담담하게 딱 읊은 다음에 갑자기 본인의 자살 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대 때. 그러니까 1999년 정확하게는 16살 때. 그러니까 룰루밀러가 제가 막 검색을 해봐도 본인의 이 탄생 연도를 정확하게 언급을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얼추 유추를 해보면은 뭐 1983년생이나 1982년생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1999년에 만 16살 생일이 딱 지나자마자 일단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뭔가 되게 자존감이 없고 자신의 삶에 자신이 없는 10대였었고 그래서 그 영향 하에서 극단적으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크러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구원처럼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남자친구가 마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류들에게 질서를 부여한 것처럼 물고기들에게 질서를 부여한 것처럼 나의 삶에 드디어 질서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내 삶이 극적으로 안정적이 됐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10대 소녀랑 성적 일탈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하고 남자친구한테 채이고 나서 내 삶이 다시 엉망진창이 되었고 그때 내가 집착하게 된 인물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데이비드 스타 조던 이야기로 딱 또 넘어가죠. 아무리 소설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을 막 다 해도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금 그 스포일러 같은데 어쨌든 YG도 이런 훌륭한 책 쓰고 싶으면 이렇게 자살기도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랬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건 없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10대 때 막 이렇게 그 당황했어요? 기숙사 가출해서 지리산도 올라가 보고 기숙사 가출해서 지리산 간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는 안 그 됩니까? 정도로는 안 돼요. 그 정도는 한 200만 명 정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저는 이 책이 왜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읽고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한편의 뭐 에세이이고 소설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책을 부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념적인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는 김초엽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 유희적인 측면보다는 정말 그 세계관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이념보다 이제 그것보다는 진짜 나를 설명해주고 나 자체를 인정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세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세계관으로서의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세대들에게는. 근데 김초엽의 소설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지 정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규정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규정들을 폐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필요하고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의 소스가 JYP나 YG 같은 아저씨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금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가의 정체성은 일단 그 기존의 사회가 나에게 괜찮은 그 자리를 주지 않아요. 내 정체성은 확실히 내가 느끼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방황을 하는 이유는 사회에 내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도록 기존의 자리 배치를 바꿔야 돼요. 혹은 그 자리 배치의 정당성을 전복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세계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만들어야 돼. 그 이야기를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어떤 성장에 대한 신화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를 규정해주는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한 이름 혹은 개념, 범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측면들이 있고 그런 지점에서 보면 왜 20, 30대 여성들이 이 책을 읽는가라는 건 이 세계관 기존의 어떤 세계의 반감을 가지고 그것보다 다른 세계를 확립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물고기의 이름을 붙여주고 기존에 이름이 없어서 몰랐었던 세계를 발견하는 거였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면서 자신이 그 세계의 왕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예를 들어 먹장어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장어의 습성인데 그건 나쁜 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선악의 개념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위계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위계라는 것들의 허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도달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세대적으로 볼 때 세대 혹은 성별로 볼 때 이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 룰루 밀러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도 영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자신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남자친구 자기한테 약간 질서를 부여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책의 뉘앙스는 그런 식으로 딱 읽히게끔 써놓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의존적인 남자친구와 자신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의 성적 일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소략하는 거예요. 맞아요. 상징적으로만 딱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 자세하게 쓰면 쓸수록 독자 입장에서는 너는 룰루밀러고 나는 너랑은 너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일탈적인 경험을 한 룰루밀러고 나는 너랑 달라라는 걸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굉장히 자신의 진짜 구체적인 경험들은 아주 상징적으로 소략하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으로 상징이 되는 어떤 기득권, 기존의 질서 그리고 뭔가 순응해왔던 어떤 삶을 상징하는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언급을 함으로써 이 책을 읽는 어떤 사람, 어떤 독자로 하여금 되게 자신의 비슷한 경험들 같은 것들을 약간 대비시켜 보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많은 독자들이 굉장히 생소한 주제고 굉장히 생소한 등장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매력을 느껴서 막 되게 읽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고 이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꼰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질서 이게 진리야라고 해놓은 그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심지어 틀린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쾌감을 느끼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직관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잖아요. 굉장히 착각된 범주들이다라는 표현들. 자, YG가 지난 시간에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되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유명한 과학자, 잘 나가는 과학자로서의 정체성과 우생학 신봉자로서의 흑역사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하나 더 이제 흑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나오는 게 이제 그 스탠포드 설립 그 뭐라 그러죠? 창립자의 스탠포드 씨. 스탠포드 씨. 예. 스탠포드가 이제 부자 이름인데 예. 이제 그분의 와이프의 죽음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관여한 거 아니냐. 약간 청부살인 내지는 하여튼 살인 사건 살인범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살짝 풍기는데 이게 이제 책에 딱 중간에 나오는데 야 그건 또 그것만 딱 뜯어서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완전 그 알이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스릴러 같아. 이게 읽을 수밖에 없는.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게 저 부잣집 사모님 살인 사건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생학 이것도 떨어뜨리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 남는 게 이제 과학적 업적 부분인데 과학적 업적도 사실은 꽝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책으로 올려놓았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딱 떨어뜨리는데 책으로 올려놓았다가 사실은 이 사람이 최고에 있을 때 뭔가 계속해서 견제구를 날렸던 제인 스탠포드 씨의 죽음의 배후에 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거부터 터뜨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로 뻥 터뜨린 다음에 그런데 이 인간이 사실은 우생학 빌런이었어. 그걸로 이제 두 번째 펀치를 한 방 날리고 먹이고 그러면서도 과학적 업적은 남아 있잖아. 근데 천만의 말씀. 과학적 업적도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다 꽝이야. 라고 하면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네.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제목은 사실 거기서 설명이 되는데 이거 진짜예요? 현대 분류학에서는 물고기는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네, 하는 현대 거예요. 분류학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진짜? 네. 알고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전 몰랐어. 박평은 몰랐죠. 몰랐어. 그래서 모르는 게 정상 아니야 그 이거는? 부분에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어제도 먹었는데 그 어류가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으면 물고기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런 하는 거랑 거예요? 비슷한 거죠. 우리는 고래는 포유류잖아요. 고래는 포유류지. 근데 초등학교 때 배웠지.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고래는 포유류라고 하지. 고래는 물에 살지만 물고기랑은 통상적인 물고기랑은 조금 다른 것이라는 개념은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거지. 물고기는 아니지만 고래는 물에 살지만 물속에 물고기는 사니까. 아니야. 마찬가지로 닭은 조류이지만 날지는 못해. 땅에 있어.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 정도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1980년대 이후로 이제 분류학의 성과가 쌓이고 또 분류학의 새로운 현대 그 생명과학의 기법들이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로 친연성을 따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의 형태학이나 혹은 해부학적인 기법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 생물들 사이에 이제 친연 관계를 따지면서 물고기라고 통칭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 중에서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물에 살지만은 묻에 살고 있는 무엇과 더 가까운 어떤 것도 있고 낙타와 더 비슷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은 물고기에 살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분류학적으로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라고 통칭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이제 어느 정도 그건 사실 그냥 과학적으로 그냥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중들에게 인식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물 속에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룰로 밀러는 그 부분을 사실 그 부분을 앞으로 뺐으면 참 지루한 책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점점 이 최고로 올려놓았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을 이제 하나씩 떨어뜨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현존하는 과학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를 가장 많이 체계적으로 분류한 과학적인 업적 자체는 남아있는 게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닌걸? 1980년대 이후에 분류학의 새로운 성과, 현대 생명과학의 새로운 성과에 따르면 물고기라고 하나로 통칭될 수 있는 건 없는 걸? 라고 이렇게 탁 제시를 하면서 이제 그냥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거죠. 요새는 어류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어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오류라는 말은 아직도 있죠. 그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렇게 적혀 있던데요. 그 타당한 생물 범주로서 음.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 계통을 설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류라는 말 자체가 어류가. 응. 네. 그러니까 산 위에 살면 다 무슨 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아닌 물에 것처럼. 사는 아가미가 있는 척추 동물을 그냥 어류라고 통칭을 하긴 해요. 근데 근데- 그게 오랫동안 통칭해 왔기 때문에 음. 그렇게 그냥 부르는 거지. 사실은 그게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통칭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포유류, 뭐 조류, 양서류 이런 거는 다 맞는 건 존재하는데 그렇죠. 어류라는 것만 이상하는 네. 거다. 오류라는 건 사실은 그냥 물에 산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오류라고 이렇게 딱 일단 묶어놓은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류는 존재한다. 포유류도 존재한다. 양서류도 존재한다. 그러나 콕 집어 어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그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그쵸. 강이거든요. 강, 네, 포유 네, 네. 강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이제 어류 강 이런 거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책을 다 읽었는데도 이게 저는 보면서 이 양반만의 주장인지 아니면 과학계 전반의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건지 궁금했는데 아니 그리고 이 룰루 밀러가 이제 본인의 주장을 쓸 수 있을 만한 과학적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제 어쨌든 과학계의 소수 의견인지 혹시 이제 다수 어, 의견인지가 궁금했는데 소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다수 있습니다. 의견이다. 네네. 뭐 저 생물학 전공한 과학 전문 기자, 한국 최고의 과학 전문 기자가 한국 그렇다고 최고 하면 한국 최고는 빼주시죠. 네. 그럼 뭐 한국의 과학 한국의 과학 전문 기자가 그렇다고 하니 뭐 그런 줄 알아야죠. 네. 아무튼 굉장히 특이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이 책에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문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책. 그러니까 네. 뭔가 나를 규정해주지 못하는 사회, 혹은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나를 소외시키는 어떤 사회에 대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너 자체로 괜찮고, 네가 이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여기서 어떤 이름을 갖지 못한다면 그게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그냥 소설의 언어이거나 그냥 에세이 자신의 이야기이기만 하다면 이만큼 큰 임팩트를 갖지 못했을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아직 대중들에게는 인식되지 않았던 과학적 진실 혹은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 작품, 이 글을 좀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가도록 이동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 책에 대한 저의 모든 논평은 시기 질투가 깔려 있다라는 걸. 사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영리하게 선택된 장치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생학이라는 것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얼마나 상식처럼 받아들여졌고, 그런 상식처럼 받아들여진 우생학의 연장선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데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앞장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생학이라고 하는 것의 흑 역사를 또 아주 간략하게 이 책에서 딱 또 제시를 하잖아요. 진짜 군더더기 없이. 네. 사실 전문가들이나 우생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빈 구석이 많은 설명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런 사실들을 처음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딱 아주 간략한 브리핑.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냥 어류라고 그냥 부르는 게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뭐 최소한 한 3개 정도, 과학자들은 그냥 3개 정도를 그냥 약간 물에 산다고 해서 그냥 다 뭉뚱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체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도 또 슬쩍 또 이렇게 들이밀잖아요. 그래서 방금 박평이 굉장히 좀 세련되게 요약을 한 것처럼 약간 독자 입장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만족감과 여러 가지 크레디트를 주는 맞아요. 책인 거죠.
이게 그냥 저자의 단순한 음. 개인의 감상이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뭔가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뒷받침되는 어서 지금 되게 설득력 있게 전개가 되네라는 것까지도 이 책이 주기 때문에 저는 책을 딱 덮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독자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만족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독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를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데이비드 스타조던이 원했던 그리고 그가 연구했었던 세계의 핵심은 한 종에서 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이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유전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되게 거기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룰루 밀러는 그 유전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그 유전되지 않는 것이 나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이고 그게 나를 박탈시킨 어떤 존재로서 존재감 박탈시키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정말 소설적이면서도 역사적이어서 그러니까 한 질서 이 시대 이 세계의 질서를 만든 어떤 그 가치의 계보학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학문적인 그 어떤 규격을 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의 미시적인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어떤 학문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미시적이고도 거시적인 방식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설적 재미도 있고 약간 정보를 얻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책. 네.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JYP는 이 책 어떻게 읽었어요? 뭐 그냥 그럭저럭 재미있게 읽었어요. 예측을 벗어나는 그래서 이런 책인가 싶은데 어라 이게 전부가 아니네 이러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약간 큰 어마어마한 놀라움이나 어마어마한 재미는 아니지만 이게 보통 흔해 빠진 수많은 그런 책들과는 약간 결이 다르구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면서 저는 이제 뭐 과학 전문 기자도 아니고 이런 류의 과학책이나 논픽션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뭐 크게 관심이나 애정이 없는 사람으로서 YG처럼 열패감 이런 거를 시기 질투 이런 걸 느끼진 않았지만 참 특이한 방식으로 책을 쓰네 이 친구는. 당혹감, 낭패감, 드라마틱한 열패감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유명한 구성 작가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읽으면서 YG 생각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YG가 저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쓴 과학책들은 별로 큰 반응이 없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 팔리는데 그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자살 시도도 안 했고 이런 성적 일탈도 없었고 지리산 갔다니까. 어떤 한 사람을 빌런으로 만드세요. 지리산. 그래서 하여튼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여튼 저런 약간의 낭패감을 느끼면서 아니 저도 실연의 상처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 다음 논픽션 쓸 때 그러면 실연 얘기를 어떻게 섞어서 써봐요. 특이하게. 가정의 평화는 유지되겠어요? 그거 다 써가지고? 가진 게 너무 많구나. 잃을 게 너무 많아서. 네. 과학 지식을 뭐 이렇게 옛 여친들의 과의 어떤 일과 결부시켜가지고 막 쓴다거나 이러면 독특하고 재밌긴 할 텐데. 글쎄요, 그게 뭐 인생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는. 자칫 잘못하면 강양구가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가능성 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아까 살짝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혼비님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한국 에세이 시장에서 40대 이상의 남성 작가들이 발붙일 공간이 없다.
나이를 속이고 써봐 필명으로 마치 음. 20대인 것처럼. 저는 사실 JYP의 여행 준비의 기술이 그 더 폭발적인 인기를 못 얻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JYP가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재 감성이죠. 네, 그래서 이게 참 문제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책 시기질투를 잔뜩 가지고 이 책을 읽었고, 그래서 나중에 뭐 잘해보려고 노력을 말을 잊지 하겠지만 못하는군요. 시기 질투 열패감이 얼마나 크면 많이 상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른 책, 그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다가 그 우생학 부분 관련해서 야, 저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읽을 만한 책들이 있어요. 북 큐레이션은 내가 룰루 밀러보다 잘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 뜻밖에도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의 우생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심지어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까지 쓰신 학자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한양대학교의 김호연 교수님인데 그분이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룰루 밀러가 아주 짧게 브리핑한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 데에 나오는 미국의 우생학 그 유행이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유행이 되었고 어떤 결과들을 낳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생학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약간 현대 생명과학, 유전학 이런 것과 딱 결합되어 가지고 다시 어떤 식으로 좀 우리 일상생활에 좀 어둡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좀 폭로한 책이 장애와 유전자 정치라고 하는 책으로 또 번역이 되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도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점에서 찾아서 훑어보시면 약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뭐 이런 거는 해야죠. 아무튼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그러게 많이 상심하셨나 봐요. 네. 상심한 YG에게 뭔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쨌든 이 책을 댓글로 달지 마세요. 더 비참해져요. 이 책을 읽든 안 읽든 물고기는 현대 분류학에서 어류라는 그 항목이 아예 없어졌다. 양서류, 포유류, 조류, 또 뭐죠? 하나는 포유류, 양서류, 조류. 네. 네 개인데. 양서류, 양서류, 포유류, 파충류. 파충류까지는 다 아직 지금 현대 분류학에서도 남아 있는데 어류라는 거는 없고 제가 지금 동물문 척삭 동물문 들어가서 이렇게 동물 분류 체계를 봤더니 진짜 어류는 사방팔방에 막 흩어져 있네요 지금 요즘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뭐 무슨 그 먹장어나 칠성장어처럼 약간 턱이 없는 뭐 무악어 강 그리고 상어나 가오리아 같은 영고러 강 그리고 뭐 경고러 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전혀 다른 종류로 복잡하고 하나로 묶을 수 없는 건데 모르죠. 또 분류학이 더 발전하고 뭔가 이렇게 지노믹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더 미래가 되면은 지금의 분류표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화제인데 그게 뭔 말이야라고 궁금하셨던 분들 그런 거다. 네. 그것만 일단 챙겨도 뭐 괜찮은 걸로. 누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 책을 읽고 뭔 소리야? 내가 어제도 물고기를 먹었는데. 뭔 소리야? 어제도 먹었고 이 앞에 여기 지금도 먹고 있잖아.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 현대 분류학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미 오래됐다. 이렇게 정리된 거. 그거를 이제 교양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몰랐으면서 지난 시간 처음에 막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물고기를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 부분만 딱 편집해서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시작이랑 끝이랑. 네, 마지막으로 댓글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러문요님, 저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정말 박평의 우아하면서도 알아듣기 쉬운 서평에 감탄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은 달랑 2권 읽었는데
완전 낚여서 오늘 당장 서점에 4권 주문했습니다.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보 시간, 흰,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넷, 5권인데? 바람이 분다 가라가 하나예요. 아, 가라. 제가 쉼표에 가라라는 책은 없는 걸로. 네. 가라라는 책의 제목도 괜찮은데요. 제가 사는 곳이 미쿡이라 한국 책이 비싸고 꼭 종이책을 고집하는 쓸데없는 저의 허영심 때문에 100불 이상 가난해졌지만 박평 이야기 들으니 이 책들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중부양 부옥님께서도 이분 박평 팬이신 사서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얼마 전 책을 좋아하는 40여 분의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단톡방에 초대받았습니다. 조금 더 친해지면 소개를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원비 작가님의 여러 책 감상평이 쏟아졌어요. 이때다 싶어서 소개글을 올렸습니다. 혼비 작가님과 박평이 없는 책걸상은 오늘 한강 작가님에 대한 박평님의 해석에 마음이 울렸습니다. 꼭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즈루님. 네, 한강 작가님 특집 3편 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읽은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서는 황순원 문학상을 받으신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떠올랐는데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작품으로 1회 방송하시면 안 되나요? 저는 문학상 작품집을 좋아해서 한 작가의 단편집이 아니라 작품 단위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짧은 작품 한 편을 두고 1회의 방송 시간 동안 YG님, JYP님, 박평님, 혼비님의 해석을 듣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단편소설 한 편으로 1회나 2회 방송하려면 당연히 스포도 나오겠죠? 근데 단편 하나 정도니까 일주일 전에 예고해 주시면 스포가 싫은 독지가들은 방송 전에 읽고 오지 않을까요? 그런 회가 사이사이에 있으면 가끔은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도 생겨서 YG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셨던 벽돌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안 그런가요? 네. 단편. 좋은데? 근데 치즈루님 사실 그 JYP는 시간이 없어서 두꺼운 책을 읽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냥 읽기 싫어서 안 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JYP는 벽돌책은 안 읽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책은 읽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벽돌책들 많이 메타 페이스북. 네, 그것도 읽고 그 저 얼굴 없는 살인자 그것도 네. 뭐 약간 얇은 벽돌이잖아요. 그것도 네, 많이 읽죠. 네. 그 점핑고님,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그 한강 작가님은 주인장이신 서점 책방 오늘에 가면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방 오늘의 간판에는 새가 그려져 있고 내일도 새가 노래할 거예요라고 쓰여 있죠. 책방 오늘의 주인장이 한강 작가님이신가 봐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네, 서점을 하신다고. 이거 저는 책방 오늘에서 아니 한강 작가 정도 책을 팔아도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까? 서점을 하셔야 돼요. 서점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 아닐까요? 가보고 싶네요. 근데 책방 오늘은 저는 약간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제가 제 모교 앞에 오늘의 책이라고 하는 그 인문사회과학 서점이 있었고 거기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한강 작가님도 생각해 보니까 그 학교에서 JYP랑 같은 시기에 대학 생활을 하셨고 그 오늘의 책의 단골 손님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서점 이름을 책방 오늘이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그냥 없어진 오늘의 책에 대한 오마주인가요? 이거는 책방 약간 오늘? 그런 게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초구 양재역 9번 출구 근처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전화번호는 02-529-5055인데 지금 전화해서 한번 여쭤볼까요? 혹시 오늘의 책하고 관련 있는 겁니까?라고. 네. 그리고 에듀님께서 송수영 기자님 자주 나와주세요. 방송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니 너무 속 시원하고 재밌습니다. 오늘 기획도 책걸상답게 정말 기발했습니다. 제목이 같은 2권 다 궁금하네요. 라고 송수영 기자님 자주 나와달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